자, 이번 시간은 화폐 시간적 가치부터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어떤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중에서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투자 분석 기법이 있었고요.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한 투자 분석 기법 이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투자 분석 기법이고, 현가 회수 기간법이라고 하는 것도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투자 분석 기법. 나머지는 다 뭐 승수법, 수익률법, 회계적 이익률법 이런 것들 다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한 투자 분석 기법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자, 그럼 화폐 시간적 가치가 뭐냐라고 했을 때 미래 가치 계수, 현재 가치 계수 크게 두 개로 대별해 보게 됩니다. 현재 1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이자율 R일 때 N년 후에 얼마의 가치를 갖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공식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감정평가론을 공부할 때 이슈가 되죠. 그래서 감정평가론 파트에서 논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 지금 이제, 자, 재조달 원가를 포함해 있어서 이 부동산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공사비가 매년 몇 프로씩 상승했다. 이런 얘기할 때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공식을 활용해서 공사비, 소위 재조달 원가를 추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런 게 가장 기본이고요.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에서 얼마씩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얼마씩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매년 1원씩 받게 되는 이 연금을 모두 저금을, 이자율 R로 저금을 했을 때 N년 후에 찾게 되는 금액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게 이제 R분의 1 플러스 R N승 마이너스 1이라는 공식. 여기까지 외워 두셔야 됩니다. 두 개는 외우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실제 계산 문제 구성할 때 두 개는 물어봐요. 두 개는 직접 물어볼 수가 있다. 근데 실제 나중에 문제를 보시게 되면 되게 간단하게 공식만 외우면은 다 외워서 풀 수 있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런 게 있겠고요. 자, 감채 기금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자, 이건 이제 N년 후 1원이라는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이자율 R일 때 이때 매기간 얼마씩 불입, 적립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 이걸 계산하는 공식을 가리켜서 감채 기금 개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 이제 일단은 계산 문제부터 구성되는 게 1시분의 미래 가치 계수 1 플러스 R의 N승이라고 하는 거.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는요, 나중에 문제는 오히려 간단해요. R분의 1 플러스 Rn승 마이너스 1. 여기까지는 일단 외워두시고, 감채 기금 개수는 공식은 필요가 없고요. 감채 기금 개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적립할 금액을 계산한다. 그래서 외울 때 일단 미감척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우게 됩니다. 미래 가치 계수에는 뭐가 있고, 감채 기금 개수가 있고, 그 감채 기금 개수라고 하는 것은 적립할 금액을 계산할 때 쓰이는 공식이 뭐가 된다? 감채 기금 개수에서 미감척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미래 가치 계수에는 감채 기금 개수가 있고, 감채 기금 개수는 적립할 금액을 계산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일단 하나 그림을 잡아야겠고요. 현재 가치 계수 뒤에서 자세히 볼 텐데, 현재 가치 계수도 일단은 요건 이제 현재 가치로 환원을 한다, 할인을 한다는 용어를 씁니다. N년 후 1원이라는 금액 할인율 R일 때 얼마의 값을 갖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 이걸 바로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는요, 자, 지금 할인율 R일 때 매년 1원씩 자, 받게 될 연금을 일시불로 현재 값으로 환원했을 때 금액을 계산할 때 이걸 우리가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당 상수 나와 있어요. 저당 상수. 이 저당 상수는 금융론이랑도 같이 연계가 되게 되는데, 나중에 금융론에서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는 게 있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있어서 매기수 상환할 원리금을 계산해내는 공식을 저당 상수. 그래서 이건 뭐라고요? 상환할 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가리켜서 저당 상수라 부른다. 그래서 외우는 방식이 현, 저, 상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감적
현저상. 일단 그림을 잡으셔야 돼. 미감적 현저상에서 미래 가치 계수에는 감채 기금 계수가 있고, 이때 감채 기금 계수는 뭐라고요? 적립할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감적 일단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현저상이라고 해서 현재 가치 계수에는 저당 상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저당 상수는 상환할 금액을 계산할 때 쓰이는 것이 뭐가 된다? 상환자 바로 저당 상수가 되게 된다. 그래서 미감적 현저상이라고 하는 거, 미감적 현저상, 이게 세팅이 되셔야 돼. 미감적 현저상. 그리고 두 번째 암기하실 것이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 1 플러스 R의 n승. 그에 비해서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는 R분의 1 플러스 Rn승 마이너스 1이라는 공식. 이렇게 외우시게 되면 나머지 문제 쉽게 이제 해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은 제일 어려운 게 미감적 현저상이라고 하는 거, 이거부터 외우고 들어가야 돼. 이게 역수 관계를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좀 살을 붙여서 한번 가볼까요? 현재 가치 계수라고 하는 거, 이렇게 돼 있었죠? 바로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공식 보니까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자, 아까 우리가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라고 하는 것은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공식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와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는 소위 역수 관계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가치 계수,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자세히 볼 거 없어. 외워지지도 않아. 공식도 필요 없어. 그리고 저당 상수라고 하는 거, 현저상 이렇게 갔었죠. 현저상이라고 하는 거, 현저상. 그래서 이제 공식을 한번 보니까요, 이 저당 상수하고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는 뭐가 된다? 역수 관계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역수 관계 기본만 틀만 잡으면 돼.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앞에서 논의했던 미래 가치 계수 중에서, 자, 지금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 하나 외워달라고 그랬어요. R분의 1 플러스 Rn승 마이너스 1이라는 공식. 요거하고 역수 관계가 뭐가 된다? 자, 감채 기금 계수가 되게 된다. 그럼 이제 완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관계를 보니까요, 미래 가치 계수는 일시불, 연금, 그리고 자, 감 나와야 되죠? 자, 감채 기금 계수가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봤었고요. 이게 뭐 하자는 것이다? 적립할 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 바로 감채 기금 계수다. 그래서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하고요. 자, 미자, 그 다음에 감채 기금 계수는 어떤 관계? 역수 관계에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한편 현재 가치 계수라고 하는 거, 일시불 연금 세트 나오죠. 그리고는 미래 가치 계수도 일시불 연금 순서가 그렇다고요. 그리고 저당 상수라고 하는 거, 상환할 금액을 계산한 것이다. 그래서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의 역수는 뭐가 되고 저당 상수가 되고, 저당 상수의 역수라고 하는 것은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한편 감채기금 계수 위에는 연금 들어가야 되죠.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의 역수가 감채기금 계수, 또는 감채기금 계수의 역수가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미래 가치 계수든 그다음에 현재 가치 계수든 앞쪽에 일시불 연금이라고 하는 게 하나씩 깔려 있어요. 그래서 1년간 1년 전 이런 식으로 가는데, 굳이 1년은 동일한 논리 구조니까 생략을 하고, 그래서 미감적해서 미래 가치 계수, 감채 기금 계수, 적립할 금액, 현저상해서 현재 가치 계수, 저당 상수라고 하는 거, 그리고 상환할 금액, 이렇게 이제 그림을 잡고, 나머지는 그냥 한번 시험 문제 보실 때 1년, 무조건 1년은 앞에 다 달라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역수 얘기를 이렇게 소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계산 문제 형태로 갈 때는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 요거 하나만
계산 문제로 물어보게 돼요. R분의 1 플러스 Rn승 마이너스 1. 다만, 자, 지금 이제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1 플러스 Rn승이라는 공식은 언제 써먹냐면, 바로, 제조도를 원가 구할 때 공사비 3%씩 증가한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계산해 내고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고 하는, 자,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는 조금 있다가 순현가, 수익성 지수 이런 거 계산할 때 써먹는 그런 공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일단 요렇게 가셔야 돼요. 이게 지금 이제 화폐 시간적 가치라는 개념. 그래서, 자, 미래 가치 계수는요, 이자율이라는 용어를 쓰게 될 테고, 현재 가치 계수는 현재로 환원하니까 바로 환원율 또는 할인율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투자 분석 기법할 때 장래 발생하게 될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을 함에 있어서 쓰이는 게 다 뭐겠어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등을 쓰게 된다.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까지는 너무 계산이 복잡해서 출제를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 정도가 화폐 시간적 가치라는 개념. 문제 가지고 이제 의미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화폐 시간적 가치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지문 별로 중요한 거 아닌데요. 잔금 비율하고요, 상환 비율을 합치면 이때는 1이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건 계속 틀리게 구성하고 다 옳게 구성돼도 답이 안 되는데, 자, 100만 원 빌렸는데 50만 원 갚았다. 그러면 이제 잔금 비율이 50%가 될 테고 상환 비율이 50%가 될 거다. 그러면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을 합치게 되면 얼마? 1이란 100%니까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 얘는 틀리든 맞든 답이 안 돼요. 다시 잔금 비율은 뭐야? 앞으로 갚아야 될 금액. 상환 비율은 뭐야? 이미 상환한 금액. 요걸 두 개를 더하게 되면 50% 갚았으면 50% 남아있죠. 그래서 50% 더하면 1이란 100%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그래서 1번 중요치 않고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와 감채 기금 계수는 역수관계에 있다. 써봐야 되지. 우리가 공부했던 게 뭐가 있어? 미래 가치 계수에 뭐가 있었죠? 감채 기금 계수. 얘는 뭘 하기 위한 것이다? 적립하기 위한 것이다. 적립액을 계산할 때 쓰이는 공식이다. 근데 이 앞에 뭐 있어야 돼? 1연 들어가는 거죠?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연금의 미래가치계수, 감채 기금계수 이렇게 가잖아요. 공식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1년은 공통적인 요소. 그 다음에 아까 현재 가치계수에 뭐가 있다? 자, 저당 상수라는 개념이 있었죠. 현재 가치계수에 뭐가 있다? 저당 상수라는 개념이 있고, 이건 뭘 하자는 것이다? 상환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현재 가치 계수의 공통적인 요소가 뭐가 있어? 일시불, 연금 들어가겠죠. 그럼 이제 감채 기금 계수의 역수가 되는 것은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가 되게 될 것이고, 저당 상수의 역수가 되는 것은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가 뭐가 된다? 역수 관계가. 이걸 이제 줄줄줄 외워서 가는 게 아니라 미감적 현, 저, 상 이렇게 외워두면 공통적인 요소가 1, 연 들어가니까 이렇게 한 번만 써보시게 되면 절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문제를 풀어갈 때 이런 식으로 몇 번 훈련을 하면은 나중엔 저절로 줄줄줄 이게 나오게 됩니다. 한 번에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뼈대 잡는 거, 미래 가치 계수는 뭐가 있고, 감채 기금 계수가 있고, 감채 기금 계수는 뭘 하자는 거다? 적립할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현재 가치 계수는 저당 상수라는 게 있는데 상환할 금액을 계산하는 공식. 물론 이제 좀 디테일에 가면, 자, 금융문이랑 같이 묶어서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이라고 하는 거,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논의를 하죠. 해서 자, 1번 지문 자 틀렸고요. 2번 지문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는 감채 기금 계수 역수관계가 있다. 틀렸죠?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하고 감채 기금 계수가 다 역수관계에 있다. 이렇게 갈 거고요. 3번 원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상환함에 있어서 상환액은 저당 상수. 좀 어려웠던 질문. 우리가 저당 상수는 뭐라고 했어요? 상환할 금액을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이제 금융론 파트에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하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있는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있어서 저당 상수를 활용해서 내 기수 상환할 금액을 계산을 하게 된다. 그래서 원금 균등에서 이걸 틀리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금융론이라는 주제와 같이 연계가 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이렇게 계산했잖아요. 자, 대출액 나누기 총 대출 기간에서 원금 상환을 계산하고 대출 잔액에다가 이자율을 곱해서 뭘 한다?
바로 역시 이자를 계산 두 개를 더하게 되면 매기수 상환할 원리금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원리금 균등. 이게 이제 원리금 나왔다, 원금 나왔다 계속 바꿔치기 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자, 4번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든 이자. 이걸 우리가 복리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1번 지문하고 4번 지문은 제일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건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자, 틀리든 맞든 답이 안 되는 구조가 1번, 4번 지문이 되게 됩니다. 뒤에 보시면 이 두 개를 또 옳게 하고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5억 원이라고 되어 있죠. 현재 5억 원이 나와 있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5년 후 주택 가격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일시불이 일단 되겠죠. 얼마씩이 아니니까 연금이 아니고 일시불이 되죠. 5년 후의 가치는 뭐가 된다? 미래 가치 계수. 이렇게 가는 거죠. 의미를 디테일하게 가는 게 아니라 현재 5억 원, 현재 5억 원. 자, 미래 5년 후에, 예를 들어서 5년 후가 5년 후에 이게 얼마냐를 따져볼 때는 뭐가 된다?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 맞죠?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실제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잔금 비율, 상환 비율, 복리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깔아버렸고 실제 수험생이 어려운 것은 뭐냐면은 바로 미감적 현저상 요거 세팅하는 게 좀 까다롭고 그 다음 문제에서 저당 상수 같은 경우는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에 있어서 바로 계산, 자, 상환액을 계산할 때 쓰이는 공식이다 해서 답은요 5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29회 때 나왔었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폐 시간적 가치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자, 끄트머리 가서 볼까요? 복리 방식을 채택한다. 맞죠? 복리죠? N승이란 얘기가 복리를 의미한다고. 이자까지 치는 거야. 아까 우리 달리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을 했었잖아요. 그냥 답이 안 되는 거야. 얘는 그냥 흔들어주는 거야. 이 문제하고 26회 때 문제하고 29회 때 문제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지금 여기 복리 대신에 달리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고 아까 지금 어디에서 지금 보게 되면 이 아이의 경우에는 뭐라고 돼 있어? 자, 복리라고 해서 이렇게 뽑았죠? 26회와 29회 문제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상환의 저당 상수 맞죠? 요걸 가지고 지금 26회 때 옳게 뽑았던 것을 29회 때 출제할 때 뭐라고 장난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틀리게 뽑아주죠? 아니 똑같은 얘기를 정말 하나 틀리게 하나 맞게. 자, 3번 질문 가서 마저 보겠습니다. 5년 후 필요한 3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 자, 불입하는 적금액을 계산하려면 뭘 계산해야 돼? 적금액, 적립액을 계산하려면 감채 기금 계수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야 되죠? 그죠? 적립할 금액을 계산하려면 감채 기금 계수. 자, 그런데 뭐라고 써 있냐면 자,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해서 틀렸죠? 틀렸죠? 다시 가보십시다. 아니지. 자, 미래 가치 계수에는 뭐가 있다? 감채 기금 계수가 있다. 그리고 이건 뭘 하자는 거다? 적립할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뭐가 된다? 감채 기금 계수. 그 다음에 현재 가치 계수에는 뭐가 있다? 저당 상수가 있게 된다. 저당 상수에서 나올 게 뭐야?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지금 정리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키워드가 뭐야? 적금액, 불입할 금액을 계산하려면 그래서 그 금액 보지 말고 불입할 금액을 계산하려면 뭘 적용해야 된다? 감채 기금 계수. 이거 대신 틀을 다 다르게 구성하고 싶으면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의 역수를 활용할 수 있다. 더 맞죠? 다시 일시불 미래 가치 계수는 일시불, 연금 이런 게 있잖아요. 감채 기금 계수의 역수가 되는 게 뭐가 된다?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 맞죠? 그러니까 이게 감채 기금 계수라고 해도 옳은 편이고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의 역수를 활용한다라고 해도 뭐가 된다? 옳은 편. 그래서 3번 틀렸죠? 3번 틀렸죠? 그래서 답을 지금 틀린 걸 고르셔 3번을 구성을 한 거예요. 4번.
자, 매 월말 50만 원씩 포인트 얼마씩 나와 있죠? 그럼 이거저거 다 떠나서 일단은 연금이 돼야 되죠? 그리고 끄트머리를 가서 봐야 돼. 현재 가치를 계산하려면 이런 표현 나와 있죠? 그러면 이때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활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다시 가볼까요? 현재 가치 계수는 일시불, 연금, 저당, 상수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의 역수는 뭐가 되니까? 저당 상수니까 저당 상수의 역수를 활용할 수 있다도 맞고,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활용한다라고 해도 다 옳은 표현이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스토리 자체를 어떻게 가야 되냐면, 미래 가치 계수 하면은 감채 기금 계수, 그리고 적립할 또는 불입할 금액, 적금액을 계산할 때 감채 기금 계수를 활용한다. 이 대신 좀 다르게 구성을 하고 싶으면은 뭐라고 표현을 하면 된다?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의 역수를 활용한다. 이것도 옳은 표현. 한편 상환액을 계산하고자 할 때 저당 상수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일 때 저당 상수를 활용한다.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은 건데, 문제를 구성할 때 자,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의 역수를 활용한다 라고 해도 이것도 다 옳은 표현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해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미감척이라고 해서 미래 가치 계수, 적립할 금액, 그리고 감채기금 계수, 그리고 적립할 금액 이렇게 갈 테고, 현저상에서 현재 가치 계수, 저당 상수라고 하는 거, 원리금 균등에 있어서 상환할 금액 해서 미감적, 현저상 세트 잡아주시고 1연을 앞에 붙이게 되면은 역수 문제도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셨고, 상환비율과 잔금비율을 합하면 1이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게 되면 이게 26회 때 문제인데요. 이 아이 복리 얘기하고 상환비율 연자, 그 다음에 저당 잔금비율에서 아까 어디에서 얘가 26회 때는 5번 지문에 있던 것을 여기로 끄집어내고, 26회 때 1번 지문에 있던 것을 어디다가 지금 4번에다가 지문을 배치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짜깁기 하는 거야. 한번 맞게 하고 한번 틀리게 하고. 그래서 일단은 요게 화폐 시간대 가치를 이런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이게 공식에 막 몰입이 돼버리면 말려버리거든요. 실제 공식 그렇게 계산 문제 분명히 나옵니다. 그건 따로 푸는 건 별개의 문제로, 자, 이 기본 관계 가지고 이것도 거의 한 문제를 구성을 해요. 화폐 시간제 가치 뒤에서 문제 쭉 보시겠지만 이 중에 이걸 갖고 6문제가 구성을 하니까 절대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문제. 이건 뭐 함정 팔 것도 없어. 루틴 자체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26회 문제, 29회 문제 살펴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문제. 자, 화폐 시간 가치,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죠. 30회 때 나왔던 문제네요. 자, 보니까 상환할 금액을 산정할 때라고 돼 있죠. 상환할 금액은 뭐가 된다? 저당 상수라고 해야 되죠. 이걸 가지고 감채 기금 계수해서 기억번 틀렸죠? 두 번째 지문이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와 저당 상수는 역수. 그럼 다시 써봐야 돼. 미래 가치 계수에는 감채 기금 계수, 요건 적립할 금액. 현재 가치 계수에는 저당 상수, 그리고 상환할 금액. 그리고 앞에 1연, 그 다음에 앞에 1연 이런 게 있었지요. 그러면은 지금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요거다. 요거하고 저당 상수는 역수 관계이다. 맞죠? 맞죠? 뭐 이렇게 푼다고 해서 니은번은 옳은 표현. 디귿번 연금의 미래 가치란이라고 돼 있죠. 보니까 일정 금액을 불입해 갈 때 원금과 이자의 총액을 말한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해서 연금 미래 가치는 일정 액씩 다 불입을 해 갔을 때, 자, 장래에 이게 얼마의 가치를 갖게 되느냐라고 하는, 미래에 얼마의 가치를 갖게 되느냐, 이걸 가르쳐서 연금의 미래 가치라는 표현을 쓸 테고,
자, 그 다음에 연금의 현재 가치는 뭐라고요? 얼마씩 불입해 갈 걸 현재 얼마의 가치로 볼 것이냐. 이걸 우리가 연금의 현재 가치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 다시 지금 내가 연금을 받게 되는데 얼마씩 불입해 갈게. 10년씩 불입하려고 지금 10년씩 연금을 받기로 돼 있다고 그걸 내가 안 쓰고 다 불입했을 때 나중에 얼마가 되느냐. 이게 연금의 미래 가치가 될 테고 그것을 현재 값으로 환원해서 그게 그래서 지금 현재 얼마 정도의 가치를 갖게 되는 거냐. 10년 꼬라박았을 때 그게 연금의 현재 가치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라는 얘기. 본 관점이 문제야. 현재 시점에서 미래에 발생하게 될 수익이나 이런 건 총액을 현재 값으로 할인했을 때 얼마의 가치를 갖게 되느냐. 이게 현재 가치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좀 밋밋했었고요. 1번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는 할인율이 상승할수록 작아진다. 이게 제일 어려웠던 특이했던 문제.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 공식 왜 되죠?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된다?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 이거 정확히 이제 알아야 돼. 앞에서 우리 외울 때 일시불의 미래 가치 개수는 1 플러스 R의 n승. 연금의 미래 가치 개수는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공부를 했다고요. 그래서 이 리을번인,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제일 좋았던 문제. 자, 어렵지 않으면서도 상당히 판을 흔들어버린 문제가 리을번 지문이에요. 자, 그래서 보니까요. 이게 R이라는 게, 자, 현재 가치 개수는 할인율이죠? 미래 가치 개수는 이자율을 얘기하죠? 그러면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다? 바로 현재 가치 개수는 어떻다? 작아지게 된다. 가 돼야 되죠? 다시 할인율이 10%일 때하고 할인율이 50%일 때를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R이라는 값이 할인율이라고 이게 0.1일 때하고 0.5일 때 0.5가 되면 분모값이 그만큼 커지잖아요. 분모값이 커지면 그만큼 전체 값은 어떻다? 작아지게 된다. 분자는 1로 딱 정형화가 되는데 분모가 5가 되고 10이 되고 20이 되는 경우하고 1인 경우를 비교하게 되면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다? 전체 값은 작아지게 된다.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이 지문은 진짜 뼛속에 새기셔야 될 거야. 왜? 새롭게 나온 지문이고 앞으로 이걸 바꿔치기 해서 구성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가보니까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 공식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 플러스 Rn 성분의 1이라는 공식을 알아야 돼. 그래서 할인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 분모값이 커지니까 전체 값은 어떻다? 바로 다시 갑시다. 다시 할인율이 커진다. 그럼 다시 갑시다. R이 커지면 커질수록 분모값이 커지니까 전체 값은 어떻다? 커지게 된다. 커지게 되는 거죠? 작아지나요? 좀 헷갈리고 있어. 다시. 자, 1분의 1하고요. 1분의 1하고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버벅일 때가 있어. 뭐 자기만 나만 그러나? 그래서 1분의 1하고 5분의 1하고 어느 게 더 커요? 1분의 1이 더 크죠? 1분의 1 크죠? 알았어요. 이제 정리가 됐어.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다? 작아지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 틀리게 뽑았어요. 옳게 뽑았구나. 그래서 요거. 자, 일단은 그렇다 치고요. 여기서 이제 기억번은 틀렸죠? 문제를 실제 풀어간다고 쳤을 때 기억번 틀렸죠? 그럼 기억번을 죽여버려야 되죠? 그러면 물반, 고기반 이렇게 간다. 니은 디귿은 맞는 거죠? 아니 둘 다 공통적 요소니까. 그래서 리을을 결국 알아야 됐다. 그래서 자 리을번도 오른편 해서 다시 가만히 있어봐요. 가만히 있어봐. 분모값이 커질수록 어떻다? 작아지게 된다. 리을번 오른편. 답은 4번 이렇게 뽑았던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억 하나만 알더라도 결국은 둘 중에 하나까지는 접근할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때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기억 하나를 제거를 하잖아요. 기억 지금 이제 틀리게 뽑았잖아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해서 기억이 틀렸다는 걸 알았다고 치면 기억을 제거하면은 남는 게 니은 디귿하고 니은 디귿 리을이 나오잖아요. 그럼 니은 디귿은 무조건 옳겠죠? 그죠? 옳은 것을 모두 연결하셔야 했는데 니은 디귿이 공통적인 요소잖아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설명을 드렸을 뿐이고 니은 디귿은 봐서도 안 되고 볼 필요도 없는 거죠.
리을이 옳냐 틀리냐 요것만 갖고 이제 끝장을 봐야 되는 그런 상당히 근데 새로운 유형 리을번이 어려워서 실제 시험상에서 어려울 수가 있었고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현재 가치 개수는 할인율이 클수록 무조건 어떻다? 자 할인율이 크면 클수록 다시 봅시다. 자, 현재 1년 후 1억이라는 금액이 현재 얼마의 가치를 갖느냐. 이게 현재 가치 개수,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가 될 텐데 할인율이 크면 어떻다? 그만큼 작아지게 될 것이다. 할인율이 작으면 어떻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커지게 될 것이다. 그럼 이제 일시불의 미래 가치 개수도 생각해야 돼. 일시불의 이 미래 가치 개수에서 이자율이 크면 클수록 어떻다? 그 금액은 커지게 된다. 근데 그건 너무 유치해서 안 나올 수도 있겠다. 너무 쉽잖아요. 아니야. 시험으로 내면 그것도 또 아리가리해. 이게 이제 상식으로 이자율이 크면 클수록 앞으로 큰 금액이 들어온다. 이건 누구나 개나 소나 다 알지만 이게 막상 시험지에 딱 던져지게 되면 잠깐만 있어봐. 이자율이 커지게 되면 앞으로 금액이 커지나 작아지나 막 뒤죽박죽 돼버려요. 그래서 하여튼 리을번이 좀 새롭게 등장한 지문.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요.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계산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요. 요거 일자 화폐 시간제 같이 하나 둘 세 문제 나왔었고요. 계산문 형태로 또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다 보면 안 돼. 다 보면 죽어. 여기서 뭘 구해야 돼? 미래 가치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죠. 제가 모든 문제를 바라볼 때 뒤만 보라고 얘기해. 일 없이 3천만 원씩 불입을 해갖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요. 읽어봤자 삽질이라고. 그럼 미래가치계수라고 하는 거. 그럼 이제 미래가치계수는 일시불, 연금, 그러면 감채기금계수. 이거 나와야 돼. 감채기금계수는 적립할 금액. 이렇게 갔던 거죠. 미감정. 그리고 공통적인 게 바로 1년 들어갔으니까. 해서 자 지금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3천만 원씩 나와 있죠. 그럼 이건 연금이 돼버리는 거죠. 3천만 원씩 들어가면 뭐가 된다고요? 이 연금이란 얘기라고. 그럼 이제 이건 다른 거 다 빼버리고 끝머리 미래가치를 물어봤잖아요.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활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라고요. 다시 문제에서 현재 5억 원인 금액을 이런 또는 장래 5억을 이렇게 딱 특정 금액을 하면 그건 일시불이 되게 될 테고 얼마씩 아까 50만 원씩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건 일단 연금의 의미로 세게 된다. 이렇게 간다고요. 그래서 3천만 원, 3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씩 이게 나와 있죠. 그럼 이건 뭐가 되고 연금이고 끄트머리에 미래 가치 나와 있죠.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 공식 어려웠던 거 기억해야 되죠.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이라는 공식을 활용을 하면 된다. 이렇게 갑니다. R분의 1 플러스 Rn승 마이너스 1이라는 공식. 이게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 유일하게 좀 어려웠던 거. 아까 우리가 연금의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는 1 플러스 Rn승이고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는 1 플러스 Rn승분의 1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 R분의 1 플러스 R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공식 요거 하나까지만 기억해 달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이 공식을 외웠다고 쳤을 때 지금 이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자 R이 뭐야? 이자율이 나와야겠죠? 이자율이 얼마? 10%. 그러면 0.1이죠? 퍼센트로 소점을 치환할 수 있어야 돼요. 버벅이면 작살나. 그러면 이제 0.1분의 1 플러스 0.1의 몇 년 후입니까? 3년 후입니다. 3승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 그러면 이걸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요. 한번 볼까요? 지금 계산을 1.1에 3승 나와 있죠? 1.1에 3승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그냥 1.1 곱하기 1.1 곱하기 1.1을 하면 돼. 아니, 인터넷 같은 데 보면 계산은 뭐 방법을 막 가르쳐줘. 이렇게 하면 빨리 계산할 수 있다. 천천히 계산을 충분해.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마시라고. 초점이 전혀 어긋나가지고 이상한 걸 갖고 막 고민을 해. 그냥 공부를 못하지. 그냥 이렇게 좀 이따 엽기적인 계산 문제 나오는데 그것도 단순히 그냥 가면 돼. 포인트 자체는 공식을 얼마나 외우냐 이 싸움이라고. 자, 1.1, 1.1, 1.1 하면 1.331 나오죠. 그러면
1.331 마이너스 1 분의 0.1분의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계산식이 뭐야? 분모가 0.331 나누기 0. 가만히 있어봐. 이제 헷갈렸잖아. 자, 나누기 0.1 하면은 3.31 숫자가 3.31이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라고 주어졌다고요. 그죠? 그럼 이제 3천만 원 곱하기 3.3이라면 되는 거야. 3천만 원씩이니까 3천만 원 곱하기 3.31. 그러면 9,930만 원인가요? 다시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 자, 이 문제에서는 3천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고 3년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 가치는 물어봤으니까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를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려운 게 R분의 1 플러스 Rn승 마이너스 1이라는 공식을 외우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외웠다고 쳤을 때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 계산해 보니까 3.31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3천만 원씩 하게 되면 3천만 원 곱하기 3.31을 하게 되면 9,930만 원 이런 식의 답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해서 유일하게 공식 외웠, 3개 외웠구나.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라고 하는 거 1 플러스 R의 n승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 R분의 1 플러스 Rn승 마이너스 1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는 1 플러스 Rn승 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실제 계산 문제를 따져보는 건 딱 이 정도가 맥시멈이 되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새롭게 30회 때 문제 구성할 때는 이렇게 내지도 않아. 다 그냥 아예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 이런 것도 아예 미리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또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이런 미리 다 숫자를 주면서 알아서 계산하시오. 이런 문제가 30회 때 구성이 돼요. 겁나 간단하게 구성합니다. 해서 어찌됐든 문제 난이도 있게 출제가 된다고 전제했을 때 이렇게 다시 문제 처음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 이제 볼 때 자, 지금 보니까 3천만 원씩 나와 있으면 뭐가 된다? 연금 계속 불입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뒤에 미래 가치라는 표현 써 있죠? 그러면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 공식은 R분의 1 플러스 Rn승 마이너스 1이라는 공식을 활용한다. 그래서 이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를 곱해서 그 불입하는 금액 기준점 3천만 원을 곱하게 되면 3천만 원씩 3년 동안 불입했을 때 계산되는 금액. 자, 이 나오는 금액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 요렇게 9,930만 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어려웠던 나름 지금 이 파트에서 어렵게 나왔던 문제 패턴이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문제. 이게 또 수험생들이 어려웠어. 5년 후 1억 원의 현재 가치. 자, 현재 가치 계수 알아봐야 되죠? 근데 연금입니까? 아니요. 딱 1억이라는 금액이니까 일시불이 되게 됩니다. 해서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공식이 뭐였어?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제 할인율을 찾아봐야겠죠? R이라는 할인율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식은 간단하잖아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는 공식. 이게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와 관련된 공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할인율이 뭐야? 자, 0.7%니까 이게 0.07이 되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몇 승? 이 금액이 어려웠어? 5승. 그러면 그냥 계산하면 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돼요? 분자가 뭐가 돼요? 1억이 되겠죠? 1억이 되겠죠? 아니, 여기다가 1억을 곱하면은, 자, 다시 1 플러스 R의 N, 다시 요거를 지금 우리가 계산한 걸 알아야 되는 게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이게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라고요. 여기다가 1억을 곱하게 되면은, 이게 1억이 자, 여기다 5 넣고 0.07 넣게 되면은 5년 후 1억이 현재 얼마의 값을 갖게 되는가를 계산해 낼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건 그냥 간단한 거야. 다른 거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1억 빼고 얘기합시다. 자, 1부터 나와야 되죠? 1 나누기 뭐가 나와야 돼? 1.07 돼야 되죠? 끝나면 안 돼? 다시
1.07 다시 1.07 나누기 1.07 하나, 둘, 셋, 넷 한 번 더 해야 돼. 나누기 1.07 하게 되면 0.7을 29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아니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래 수식이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고 돼 있다고요. 근데 R을 0.07을 줬고 N을 5를 줬잖아요. 그죠? 그럼 1승이라고 쳐봐. 만약에 1승. 그러면 1 나누기 1.07 다시 이쪽에다 써야겠구나. 이거 공식을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다이렉트로 가면 되는 건데, 지금 이해했다 이거죠? 이해했으니까 말하지 말라고. 내가 알았으니까. 자, 1승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이거 하면 어떻게 돼? 1 나누기 1.07 하면 되는 거죠? 아, 계산기 두들기면 1 나누기 1.07 하면 되잖아요. 아니, 1.07분의 1승이 1이니까. 다시 자, 다시 갑시다. 자, 1.07분의 1 하게 되면 1 나누기 1.07이죠? 그죠? 그리고 이걸 다시 이런 경우가 있겠다. 1.07의 2승 분의 1 하게 되면 그냥 1 나누기 1.07 한 번 더 1.07로 나눠주면 된다고. 그죠? 산수가 안 돼? 알았어요. 거봐요.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좋은 데 나와야 된다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학교가 문제예요. 다시 1.07분의 1. 그럼 이건 뭐야? 1을 1.07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1.07의 2승이 분의 1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걸 이제 분설을 하면 이런 식이 되는 거지. 자, 1분의 1 나누기 1.07 곱하기 1.07분의 1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이걸 이미 구했잖아요. 1 나누기 1.07. 그죠? 그럼 또 한 번 곱하기 1.07분의 1이니까 이걸 뭘로 나눠주면 돼? 1.07. 5승 되면 5번 나눠주면 되잖아요. 아니, 이렇게 가면 된다고. 뭐 공식을 활용하고 복잡히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이. 이거 저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얘기입니다. 이거. 학교가 좋아서 그래. 이런 거 가르쳐 학교에서. 5승은 5번 나눠줘라. 4승은 4번 나눠줘라. 그럼 공부 잘한 저 같은 애들은 5승 하면 5번. 근데 공부 못한 애들은 4번까지 이해하는데 5번을 이해를 못해갖고, 아, 이게 왜 5번이 됐냐. 아니, 되게 간단한 거라고. 이걸 뭐 복잡하게 갈 게 아니라 그냥 심플하게 뽑으면 된다고. 그래서 지금 계산했던 금액이 아까 날려버렸는데 0.712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1억이라는 값을 0.7이려면 7,120만 원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문제에서 줄 때는 10만 원짜리에서 반올림 해서 결과적으로 버려버리면 7,100만 원 이런 식의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공식 2개 물어봤네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을 물어봤던 문제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이슈가 됐던 것이 R분의 1 플러스 Rn승, R분의 1 플러스 Rn승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 얘기하고 또 하나가 뭐야? 자,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그래서 공식을 다 외워서 푸는 것이 아니라 역수 파트를 묻는 게 한 문제 유형이고, 그 다음에 공식 3개, 뭐 3개를 봤자,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는 1 플러스 Rn승이니까 간단했던 문제. 그래서 이게 계산기를 뭐 두들기고 말고도 아니고 공식 대입해서 그냥 1.07 이런 식으로 5번 나눠주게 되면 바로 나오는 금액.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했던 사례. 그래서 계산 문제가 지금 2가지. 직접 이 공식을 활용하는 문제가 나왔고요. 30회 때 문제는 더 쉽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뭐 말은 길게 돼 있는데
1년 후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2년 후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3년 후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미리 데이터를 줘버려.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미리 준다고. 그러면 1년 후 얼마가 생기나 볼까요? 자, 되게 복잡한 건 타는 간단. 이게 새로운 문제 유형이라서 수험생이 좀 당황할 수 있는데, 자, 보니까 향후 3년간 순영업소득이 현재 가치 합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 후에 순영업소득을 계산해 봐야 돼. 1년 후 순영업소득. 보니까 임대료 1년 차에 5천만 원이죠? 1년 차를 따진다고? 5천만 원이죠? 그 다음에 영업경비는 2천만 원에서 첫 해 영업경비가 얼마? 2천만 원. 근데 돈이 어디 들어와? 들어온 돈이 어디 있어? 알았어. 뭐 어쩌다가 사람이 버벅일 수도 있지. 자, 다시 가서 임대료가 들어오는 금액이죠? 이걸 뭐라 불러? 1년에 통장에 찍힌 금액을 뭐라 불린다고요? 가유순전원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 거냐고? 통장에 찍힌 금액? 유효총소득이 되는 거지. 그죠? 지금 뭘 구하라고 되어 있냐면 순영업소득을 구하시오. 이 얘기라고. 순영업소득을 먼저 구해봐야 된다고. 순영업소득은 뭐야?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뺀 금액. 이렇게 가는 거죠? 이 문제도 가유순전을 흔들리면 안 되는 거야. 순영업소득을 구해야지 뭐 현재가치 합을 구하든 말든 하는 건데,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 마이너스 바로 영업경비. 그럼 통장에 찍힌 금액을 우리가 아까 뭐라 불렀어? 유효총소득. 첫 해 통장에 찍힌 금액이 지금 얼마가 나왔어요? 첫 번째 5천만 원이 들어왔죠? 그죠? 1년차 5천만 원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순영업소득 빼려면 영업경비 빼줘야 되죠? 영업경비 첫 해가 얼마야? 2천만 원. 그럼 첫 해 순영업소득은 얼마? 3천만 원. 이렇게 가는 거죠? 두 번째 순영업소득을 계산하려면 먼저 유효총소득 계산해 봐야 되죠? 유효총소득이 200만 원 추가됐네요. 5,200이죠? 5,200입니다. 그러면 영업경비는 2,100만 원이 되겠네요. 그죠? 2,100만 원. 그러면 이게 얼마야? 3,1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죠? 세 번째, 3년 차에 가서 보면, 자, 지금 통장에 찍힌 금액은 5,400이 될 것이고, 영업경비는 2,200이 되게 되면은, 이게 순영업소득이 얼마냐면 3,200 이렇게 되나요? 그죠? 첫 해 3천만 원, 두 번째 3,100, 세 번째 3,200. 그래서 여기다가 얼마를 구하면 돼? 3,000. 3,000 되는 거죠? 1년 후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1년 후 3,000이라는 게 현재 얼마의 값을 갖는다. 0.95를 줬다고요? 그러면 얼마가 돼야 돼? 3,000 곱하기 0.95 하게 되면은 이게 얼마가 되죠? 3, 9, 27, 3, 5, 15, 2,850만 원인가요? 3,000 곱하기 1년 후 3,000이라는 것은 0.95. 2,850만 원 맞죠? 네. 자, 두 번째 3,100만 원 곱하기 0.9가 되죠? 2년 후 3,100만 원은 현재 얼마의 값을 갈 것인가? 3,100만 원이니까 3, 9, 3, 27, 9, 1은 9, 2,790만 원. 그죠? 그 다음에 3,200만 원 돼야 되죠? 0.85가 되나요? 그래서 계산이 복잡하다. 그러니까 계산기 두드리기 하면 3,200 곱하기 0.85를 하게 되면 얼마 나오죠? 계산 좀 해주실래요? 2,720. 그래서 현재 가치로 환원하면 세 번째가 2,720. 그래서 첫 해 2,850. 자, 현재 가치로 환원했을 때, 두 번째 현재 가치로 환원했을 때 2,790. 세 번째가 2,720. 이걸 더한 값이 바로 이 합계액이 되게 됩니다. 좀 새로운 문제 유형으로 구성이 됐어요. 그동안 잘 안 냈던 거. 그리고 전에는 이제 1 플러스 R의 연성 이런 공식을 직접 계산해서 현가계수를 활용을 하도록 직접 물어보다가 아예 이건 문제의 덩치를 좀 키우면서 현가계수를 미리 주는 식으로. 근데 이 문제의 출발점은 사실은요, 순영업소득이 뭔지를 알아야 돼. 순영업소득은, 자, 계산은 이제 한번 해보면 이제 대충 눈치를 채는 거고, 순영업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통장에 찍힌 금액에서 필수적으로 나가야 될 돈, 영업경비를
뺀 금액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순영업소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까다로웠어. 이게 또 계산량이 좀 많아서 버겁긴 했는데 어쨌든 새롭게 나온 문제예요. 자, 그러면 지금요. 7년 동안 이 계산 문제 형식으로 세 문제가 구성이 됐었고 문장 형식으로 세 문제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만 노력하시면은 금방 잡아낼 수 있고 그렇게 하려면 전체 그림을 먼저 보셔야 돼. 바로 자 미감적이라고 해서 미래가치계수, 감채기금계수, 적립할 금액이라고 하는 거 현저상이라고 해서 현재 가치계수, 저당상수,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일 때 상환할 금액을 계산을 하게 된다. 이게 기본이었었고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는 1 플러스 Rn승, 그다음에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는 1 플러스 Rn승분의 1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자 아까 연금의 미래가치계수 이것도 준비하셔야 돼. 왜? 나온 좀 오래됐잖아요. 그럼 다시 흔들어 줄 수 있거든요. R분의 1 플러스 Rn승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이 공식. 그래서 아마 제일 어려운 문제가 계산 문제 중에서는 연금의 미래가치계수. 이게 아마 제일 어렵게 나올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끊었다 마지막 주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보겠습니다.